재산분할 청구권의 이제 제척 기간이죠. 2년입니다. 맞죠? 이혼 청구를 하고 2년이죠.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아무리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뭐 청구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론이 나오고 있어요. 조문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는요, 이렇게 나와요.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고 839조 2의 1항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요, 소멸합니다. 날부터 2년 경과죠. 이게 제척 기간이에요. 되시죠? 그래서 재판상 이혼을 하더라도요, 준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만약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거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척기간 준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척기간이라는 건 당연히 직권 조사사항이죠. 그렇죠? 재산분할 제도는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제 정말 지겨워요. 네, 너무 지겹죠.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객관식 지문에서는요. 자, 가사 비송 사건이요. 가사 비송입니다. 비송이니까요. 결국 잘 법원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고요. 결국 이 비송사건 절차법은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변론 의존이 아니라 법원이 책임을 가지고 알아서 잘 하겠다라는 직권 탐지주의입니다. 알아서 자료 수집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청구인이 야 이거 분할해주세요 특정을 딱 하더라도 법원이 싫어 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핵심입니다. 아니하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하고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022년에 나왔던 거예요. 11월자에 나왔던 결정입니다. 자, 민법 그래서 839조 2사망 결국 재산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된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거는 제척 기간이다. 재판상 또는 재판 외죠. 근데 제척 기간이라는 건 결국 재판 외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으로 출소 기간까지 아니니까요.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죠. 그 기간 내에 여기서는요.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꼭 해야 되는 출소 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척 기간은 출소 기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년 안에 반드시 재판상 청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했음에도 특정한 증거 신청을 했는지 말았는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2년 안에만 하면 되지 특정한 증거 신청을 반드시 했어야 된다. 뭔가를 주장했어야 되는 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가사 비송 사건은 누가 주장한 대로 구애받지 않는 게 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법원이 직접 조사해서 하는 직권 탐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됐죠? 내가 그래서 증거를 제출했는지 말았는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재산 분할을 해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원고가 협의 이혼일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니까 딱 제출기간을 준수했어요.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청구서만 제출했어요. 다른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뭘 할 수 있다? 제출기간 준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되셨죠? 직권 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따로 사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